자, 안녕하세요. 오토트리플입니다. 이번에 이 차량은 전주에서 오신 고객님 차량이에요. 이 전주에서 오신 차량인데, 이 고객님은 앞전에 저희 쪽에 오셨다가, 이번에 업그레이드 작업도 하시고, 새로운 시스템, 그리고 히터 작업까지도 다 끝냈어요. 이게 그때 이제 24년 3월 18일 날 저희 쪽에 들어오셔서 작업이 진행된 차량인데요. 이 차량이 그때 했을 때는 뭐 이제 전기 작업이나 뭐 트렁크 요트 바닥 뭐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좀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그때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작업된 부분이기도 한데 이 요트 바닥이에요. 요번 색상이 조금 이제 노랗게 좀 환하죠. 이 색상을 찾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고객님 지금 몇 개월 동안 사용하셨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좋으시대요. 그래서 지금 3월부터 사용을 해서 지금 11월이에요. 11월인데 이 바닥에 뭐 따로 별도 깔고선 이렇게 쓰시는 것도 없는데 이게 정말 깨끗해요. 정말 깨끗하게 쓰셨고, 이게 이제 좀 블랙도 나오시기는 하는데 이 순수 서스의 이런 형태가 기스가 나도 그나마 지금 좀 난데, 뭐 블랙도 보기도 이뻐요. 그렇지만은 블랙은 이제 그래도 블랙만의 매력이 있는 거고, 순수 서스는 서스만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레일 작업이랑 이런 거는 그 전에 앞전에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시스템 뭐 이렇게도 진행도 했었고, 오늘 작업한 것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 앞전에 작업한 것도 이렇게 들어온 길에 한 번 더 점검해 드리고 그러고선 진행하는 게 좀 낫기 때문에 전기 설비했던 이쪽 부분도 저희가 체크도 했고, 그때 고객님이 이제 한전 충전기를 구매를 하셨단 말이에요. 한전 충전기를. 근데 저희는 한전 충전기를 처음부터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전 충전기라는 게 이제 가정용 이런 공장 뭐 이런 데서 220V 한전을 땡겨 가지고 차에다 꽂으면 이제 충전이 될 수 있게끔, 이제 모자르시는 분들이나 이제 짧게 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한번 운영해 보시고선 이제 선택하는 부분도 굉장히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쪽에는 이제 벽면에 패널에 이제 전기 작업했던 부분인데 잘 쓰고 계셨어요. 고객님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고, 이 아래 이제 이렇게 그물망으로 이렇게 포켓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핸드폰 줄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해 놓으시면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시고, 지금 이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뭐 식빵등이라든가 요 트렁크 테두리에 이런 식빵등, 그리고 이제 저쪽에 라인 조명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라인 조명이 있는데, 이 라인 조명이 있고, 고객님 거 지금 들어왔을 때 점검해 보는데 이상 하나도 없어요. 자, 이쪽도 라인 조명이 이렇게 있어요. 바닥에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뒤쪽은 뒤쪽 엠보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고, 운전석은 운전석의 엠보로 마감 처리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 커튼 중간 가림막하고, 그리고 무시동 히터, 그리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요번에 뭐 이제 새롭게 나온 부분인데 그거는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가솔린 전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 요즘에 인기도 많고 좋은데, 하이브리드 차량도 요 중간 콘솔에다가 저희가 지금 매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콘솔에다 하다 보니까는 이제 다른 곳 차지하지도 않고, 이런 시트 아래도 먼지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청소할 때 뭐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고, 시트 아래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거는 저 히터 온풍구, 그리고 히터 컨트롤러, 그리고 이런 벽면의 패널, 그리고 갖가지 이제 쓸 수 있는 이런 스위치들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은 뭐 히터 쪽으로 한번 먼저, 오늘 히터를 장착했으니까 커튼 쪽 보고, 그리고 히터 쪽 보고, 그리고 시스템 쪽 이렇게 볼게요. 자, 오늘 작업한 부분이에요. 요 중간 가림막 작업했어요, 고객님. 중간 가림막인데 이거 원래 3월달에 고객님 갖고 오셨었어요. 갖고 오셨는데 이게 이제 3세대용으로 고객님이 구매해서 갖고 오셔가 잘못 오신 게 확인이 돼가지고, 고객님이 이제 몇 개월 만에 다시 또 갖고 오셨네요. 다른 작업하면서 이렇게 오신 건데, 여기 커튼은 지금 여기 이제 똑딱이가 있는데 이렇게 손잡이에다 묶어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옆에 피스 박아서 하셔도 되는데, 이거 한번 떼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테두리 쪽 보시면 이런 피스 홀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몇 개 이렇게 해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이 틈 사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옆쪽에 이렇게 붙여서
이제 고정을 시키면 조금 더 깔끔하게 앞쪽에서 완벽하게 막히는 그런 공간감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고, 반대쪽도 있어요. 반대쪽도 있는데 여기 반대쪽도 손잡이에다가 묶어놨어요. 저희가 여기도 이렇게 풀르면 이런 식으로 우선은 커튼이, 중간 가림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간 가림막은 이렇게 레일 타입이에요. 이렇게 레일 타입으로 이렇게 올려가요. 그래서 이 레일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레일을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중간 가림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태는 이런 형태이고, 이게 이제 쉽게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치면 이게 중간이 이렇게 막히게 되죠. 그래서 쉽고 편하게 뒤에서 바로바로 앞쪽에 시선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리고 저희도 제 차량도 되어 있긴 한데, 아이들이 뒤에서 이제 자거나 TV를 보거나 뭐 이럴 때 그냥 요거 쳐줘요. 그러면은 앞쪽에 시야가 앞쪽이 가려지기 때문에 조금 더 뒤쪽에서 편하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드렸고, 이 차량은 이제 커튼은 이렇게 해서 진행해 드렸어요. 그래서 피스는 나중에 여기는 뭐 박으셔서 고정해 줘도 되고, 지금은 요 위쪽만 날리지 않게 고객님 와서 말씀드려서 위에만 하나만 고정해 놨어요. 이렇게 커튼 고정했고, 요번에는 이제 히터 부분 한번 가볼게요. 요번에 히터 부분 볼 거예요. 히터는 이 콘솔 안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이제 가솔린,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가솔린을 써요. 가솔린을 쓰기 때문에 연료 치유관이라는 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2열 시트의 아래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바닥 작업을 먼저 해놓은 차량들은 저희 쪽에 오시게 되면 일이 더 많아요. 이걸 다 걷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고객님은 앞전에 이제 좀 생각을 하셔서 저희 쪽에 이제 의견도 드렸고, 고객님은 히터를 할 계획이어가지고 히터 치유관이라는 그 연료관을 먼저 작업을 해놨어요. 이 아래로. 그래가지고 추후에 이제 고객님이 하실 때는 요 히터가 지금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완벽하게 잘 되기 때문에 작업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작업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셨고, 히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히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시트를 조금 당기고, 이쪽 시트를 먼저 당겨놔야 되겠다. 히터를, 그쪽 시트는 옆으로만 해서 맨 뒤로 해줘. 우와! 자, 시트는 이렇게 레일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좀 쭉쭉쭉 밀어가지고 뒤에 후석 공간 만들어요. 그래서 7인승 같은 경우 이제 요트 바닥 작업하면 연장 레일이라고 하죠. 앞으로 기존에 있던 그 레일 가는 수치보다 이제 월등히 앞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뒤에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히터는 저희가 여기 만든 것도 하나 있는데 요거랑 같이 설명드려야겠다. 자, 이게 히터 온풍관 연장 킷이에요. 이게 뭐냐면 히터 온풍관 연장 킷이, 이게 이제 그전에는 없었는데 요거 하면서 이제 저희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만들어 놨는데 소비자분들이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히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나올 수 있는 저 온풍관은 저기 하나로 되어 있는데 바닥 쪽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바닥에 나오다 보니까 앞쪽에 이제 물건을 이제 두거나 이랬을 때 바람이 거기로 바로 맞아요. 그래서 직접 누워 있을 때 바람이 오는 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쪽에다 이제 뭐 물병이라든가 뭐 이런 걸 많이 놨었어요. 근데 이런 온풍관이 나오고 나서 온풍관이 좋아진 게, 여기서 위로 이제 좀 꽂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온풍관이 여기 캡이 있는데 이 캡을 뺄 거예요. 근데 손으로 그냥 쉽게 빠져요. 위에서 이렇게 하면 커버예요, 커버.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빠진단 말이죠. 이렇게 빠지면 이 커버를 한번 씌워볼게요. 이게 이제 온풍관 연장 킷이거든요. 연장 킷에 요 입구 있어요. 똑같이 생긴 거. 여기다가 이 뺀 거를 이렇게 꼽아줘요. 이렇게 꼽아주면 끝. 그리고 이렇게 짧게 해서 쓰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짧게 해서 해도 되는데, 얘는 늘어나요.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늘려져요. 그래서 길게 늘어지니까 한 2배 정도? 약 한 1.8? 이렇게 늘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휘어서 이제 앞으로 했다.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우선 만들었겠죠? 요 S자 모양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면 이렇게 한번 꽂아 볼게요. 아까 구멍이 뽕 빠졌죠? 여기 빠졌는데 여기다가 그냥 꽂으면 돼요. 이렇게 뭐 돌리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래로 나오던 게
이제 위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방향을 내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위로 할 거면 위로, 아래로 할 거면 아래로. 그러면 이 아래는 바람이 안 오겠죠. 위로 온풍이 나오니까. 여기다 물건을 보관해도 데워지는 거나 이런 게 없어서 굉장히 좀 사용성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연장해서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 에바스패커 가솔린 모델이에요. 아까 말한 듯이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요거는 이제 컨트롤러가 이쪽에 있어요. 컨트롤러 이쪽에 있는데, 이 컨트롤러는 한번 누르면 백라이트가 이렇게 켜져요. 꺼졌을 때는. 그리고 다시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가까이 좀 댈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지랭이 있고, 이렇게 돌리면 뭐 이렇게 바람개비도 있고, 톱니바퀴도 있고, 달력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빙빙빙빙빙 돌아가요. 자, 여기서 히터는 이 아지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쓸 이유는 없어요. 다른 건 다 설정이고, 히터를 가동하는 건 아지랭이. 아지랭이 한 다음에 선택. 온도. 지금 온도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저는 요거 테스트니까 뭐 한 30도 해놓을게요. 30도. 이렇게 30도 하고 누르고. 자, 이게 시간이에요. 가동 시간. 지금 30분, 29분, 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게 무제한인데 10분부터 최대 720분 그리고 무제한이 있어요. 근데 시간을 설정해 놓는 건 거의 다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무제한. 그러면 요 링에 빨간색이 들어와요. 그럼 히터가 가동된다는 거고, 이 히터가 이제 가동이 되면 이제 저기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겠죠. 그리고 고객님은 하시면서 이제 그 거진 요즘에는 뭐 99%가 다 하시는데, 무시동 히터 소음 줄이기라는 작업을 했어요. 이 히터 소음 줄이기라는 거는 저희가 하는 방식인 거고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동안 해보니까 히터에 대한 이제 소음을 좀 줄이고 외부에 나가서 사용을 했을 때 주변에 피해를 덜 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소음을 점점 줄이게 하는 방법을 좀 계속 찾고 있고, 지금보다 더 조용하게끔 하려고 계속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이제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전되는 부분이고 흡기 소음이랑 배기 소음 그리고 펌프 소음 이렇게 해서 좀 세 가지 소음을 좀 최대한 줄여서 작업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안 하셨던 분들이 하시면 확실히 효과는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기존에 그냥 일반이랑 일반 아무것도 안 한 거랑 한 거랑은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이 되는데, 자, 히터 부분으로 이제 다시 볼게요. 히터가 이제 요 백라이트가 이렇게 꺼지고 빨간색만 켜져 있어요. 그러면 얘도 작동 중이에요. 작동 중인데 온도가 너무 뜨거워서 좀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요거를 다시 누르면 백라이트가 켜져요. 그럼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설정창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죠,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 돌아가는 거. 자,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선은 히터는 아지랭이 밖에 안 써요. 얘는 송풍이에요. 송풍. 링이 파란색으로 들어오는데 그거는 나중에. 자, 히터에서 히터를 선택하고, 자, 여기서 누르면은 꺼져요. 지금 꺼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꺼질 건데, 여기서 누르는 게 아니라 온도를 바꿀 거니까 요거를 이렇게 돌리면 꺼짐과 톱니바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톱니바퀴에서 클릭. 30도였는데 너무 더워, 나는 27도만 좀 해놔야 되겠다. 그러면 27도로 해서 선택. 시간 무제한 선택. 그러면은 아까 30도에서 27도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는 얘가 이제 사람의 온도가 이게 동일하지가 않아요. 실내에 있다 보면 이 상부층 위에 이제 차량의 상부층의 온도랑 이 하부층의 온도가 완전 틀려요. 그래서 요거는 온도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냥 숫자에 대한 개념이고, 내가 지금 상황에 이 정도만 맞춰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나가서 사용해 보니까 저번 주에 이제 사용했을 때 저는 19도로 해놓고선 사용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좀 따뜻하고 좀 덥게, 그리고 한 22도 해놓으니까는 엄청 좀 더웠고 뭐 이런 상황이 좀 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얘는 기존 온도에서 이제 그 설정 온도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 히터가 이제 보일러 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히터가 얘가 이제 천천히 돌아요.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유지시켜 주는데, 이제 실내 온도가 이제 조금 더 내려갔다고 판단이 되면 얘가 이제 그때 다시 올려서 그 설정 온도까지 다시 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보일러 타입이라고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온도가 너무 낮았을 때 이제 실내를 데울 때는 소리가 좀 클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팬도 최대 풍속으로 돌고, 펌프도 최대로 돌고, 배기도 최대한 나오고, 연료도 최대한 태우고, 이런 최대의
그런 부분이랑 틀어놨을 때의 소리가 적어지는 거는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적어져요, 나중에 온도가 유지가 되면. 그래서 온도 유지되는데 차 안에서 적어졌을 때 차문을 이렇게 열면 환기가 되잖아요. 환기가 되면 온도가 쑥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또 바로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지금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끄는 걸로 한번 볼게요. 자, 또 백라이트 꺼졌어요. 그러면 눌러요. 그럼 아까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아지랭이에서 또 한 번 누르면 꺼짐을 누르면 얘가 링이 꺼졌잖아요. 히터가 꺼진 거예요. 히터가 꺼진 거고, 27도에 무제한 시간으로 맞춰놨단 말이에요. 이러면 자, 지금 27도에 무제한 시간에 꺼놨어요. 그러면 켜볼게요. 요번엔 매뉴얼로 켜는 게 아니라 누르고 꾹 3초, 그러면 빨간 링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빨간 링 들어오면 3초 동안 눌러서 들어오면 그냥 마지막 세팅, 내가 껐었던 마지막 세팅으로 바로 켜지는 거고요. 다시 꾹 누르고 3초 이렇게 있으면 링이 꺼져요. 그러면서 히터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테스트를 하니까 껐다 켰다를 하는 건데, 히터는 한번 키면 5분에서 10분 정도는 켜줬다가 끄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연료가 계속 올라가고 얘도 후열을 해요. 후열도 하고 연료도 태우고 바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이제 히터에 대한 불량이나 고장률을 이제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설치해 놓고선 고장나는 거는 단 한 건도 없어요. 여태까지 단 한 건도 없고, 외부에서 이제 뜯었다가 조립을 못했던가, 아니면은 저희 쪽이 안 오고 이제 가까운 쪽에 있어서 뜯어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이런 거는 발생되는데, 지금 저희가 설치해 준 것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크게 나올 것이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히터는 한번 틀면 뭐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 틀어 주셨다가 후열까지 하고선 끝나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이런 매립해 놓은 것보다 이동식의 고장이 더 많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원을 별도 연결해서 쓰는 거라서, 전원 연결하고 쓰다가 나중에 정리하면 그냥 끄고선 전원을 빼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히터는 후열할 시간도 없고, 그 안에 연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제 기능을 종료를 못하고 그냥 콘센트를 빼버리는 건 똑같거든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컴퓨터도 이렇게 다 종료를 해서 누르는 것보다 그냥 전원을 꺼버려. 네, 그런 거랑 반복이 되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괜찮겠죠. 근데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문제가 생기고, 그게 원인이 돼서 이게 좀 차량에 좋지 않은 영향을, 히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히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센터 콘솔 매립, 연장 킷, 그리고 컨트롤러는 이쪽 뒤쪽에 해드렸고, 소음 줄이기를 통해서 흡기, 배기, 그리고 펌프, 이렇게 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히터 쪽 작업이 끝났고, 이제 무시동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해서 이 차량이 이제 장착이 됐었는데, 그거에서 약간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좀 진행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시동 창문이나 실내 트렁크 버튼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이번에 다음 편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히터 부분은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끝났고요. 자, 이 차량 이제 설명 여러 가지 주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는 무시동 시스템 설명 드리기 전에, 자, 나가서 이제 차박도 하고 차크닉도 하고 평소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차량인데, 나가서 차박을 한다, 차크닉을 한다, 이럴 때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가지. 자, 평소에 라이트를 오토로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오토는 차박이나 차크닉 시에는 오프로 해주시고, 사이드 미러는 여기서 수동으로 접으면 접혀요. 그래서 접어 놓으시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트는 전동인 거는 문을 열었을 때 이제 탑승이 좀 편하게 이제 시스템들 있잖아요. 길게 뒤로 밀리거나 짧게 밀리거나, 이 시트가 이게 붙어 있거든요.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전동으로 밀리다 보면은 얘 뒤에 부딪혀서 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은 좀 꺼 놓으시고, 그리고 후석 승객 알림이라고 해가지고 후석에서 이제 후석 승객 알림을 켜놓게 되면 차량 실내에 있을 때 이제 경고음이 울리죠. 빵빵빵 크락션. 그래서 그런 건 난감한 상황이 오니까, 자, 그렇게 딱 해서 4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은 아무 문제 없이 차박이나 차크닉 그리고 야외에서 생활할 때 문제 없이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시스템 작업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무시동 시스템이에요.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이 그동안에 많은 3, 4년 동안에도 여러 피드백을 주신 부분을 갖다가 만든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들만의 아이디어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해서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필요하다 이런 사항들을 많이 만들었죠.
자, 4세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4세대 카니발 더뉴죠. 더뉴 4세대. 뭐 이렇게도 부르고 굉장히 명칭이 많은데 4세대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차량이에요. 이 차량에 지금 무시동 창문, 실내 트렁크 버튼, 그리고 뭐 식빵등 버튼식, 라인 조명, 뭐 이런 시스템들 몇 가지가 있죠. 근데 새롭게들 많이 생긴 게 있어요. 좀 편의성을 높여주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무시동 창문 부분으로 바로 갈게요. 창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꺼져 있으면 창문을 작동할 수가 없어요. 작동할 수가 없었고, 그동안에는 작동을 하려고 해도 이 시트 사이로 가서 저기까지 가서 버튼을 누르고 작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편했죠. 그리고 버튼도 누르고 사용하고 꺼주는 부분이었어요. 앞전 부분까지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편하게 갑니다. 조금 더 편하게 가서 시스템이 완성이 됐는데, 자, 이쪽에도 버튼이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근데 양쪽 다 동일한 버튼이에요. 이 버튼을 왜 양쪽에 만들었냐면, 한쪽에만 하면 저희도 편하고 좋죠. 근데 저도 나가서 사용하고 일반 소비자분들도 나가서 사용하다 보니 이쪽에다 물건을 쌓아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때로는 왼쪽에 기대서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오른쪽에 기대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지금 오른쪽에서 이렇게 많이 기대고 있으면 저 버튼을 누르러 저까지 가야 돼요. 창문을 하러. 근데 이게 양쪽에 있으면 그냥 내가 이쪽에서 누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쪽에서 눌러도 양쪽이 모두 다 작동이 돼요. 저쪽도 램프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한쪽만 눌러도 양쪽 다 동일하게 작동되는 그런 창문, 무시동 창문 실행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쪽까지 가서 창문을 올리고 내리는 거, 이것도 돼요. 자, 올라갑니다. 내려가고. 자, 앞쪽에서 다 돼요. 되는데 이것조차도 우리 한국 사람들 아시죠? 조금만 편해도 편해지는 거. 자, 이쪽에 또 업다운 스위치를 만들었어요. 이 업다운 스위치인데 요거는 여기서 누르면 작동됩니다. 자, 조금만 열고 싶다, 이 정도만 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 버튼은 주행 중에도 사용이 되고 시동 걸었을 때도 사용이 되고 무시동을 안 눌러도 돼요. 시동 중에는 무시동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냥 무시동 때만 사용하는 거라고 하면은 실용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시동 중이나 평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2열 시트가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뒤로 많이 와요. 7인승이. 그럼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까지 가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고객님은 무시동 썬루프, 창문이랑 같이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무시동 썬루프. 썬루프가 있는 차량은 무시동 썬루프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썬루프가 없는 차량은 추가가 안 되겠죠. 무시동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랑 같아요. 썬루프만 작동하는 버튼을 만들게 되면 또 많아지기 때문에 얘는 이제 창문이랑 같이 연동을 시켜놨어요. 이렇게 창문 버튼 있죠. 그래서 창문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작동이 가능해요. 근데 요거는 일정 시간 지나면 꺼지기 때문에 별도 따로 끄지 않으셔도 되는 버튼이고, 썬루프는 지금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작동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썬루프도 차량의 시동 걸림 없이 개방을 할 수 있고 닫을 수가 있어요. 자, 단 요게 버튼이 불이 들어와 있을 때만 작동이 돼요. 무시동으로. 그리고 버튼은 제가 설명드리는 동안에 아마 꺼질 거예요. 요거는 꺼질 건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게끔 차량의 방전을 조금 더 늦춰줄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만들었고, 2열 부분에서 이제 무시동 시스템으로 고객님 추가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에요. 이 버튼도 굉장히 잘 쓰신대요. 이 버튼도 마찬가지로 왼쪽 문을 열려면 원래는 저까지 가서 저 레버를 당기든가 아니면 저 끝에 있는, 여기서는 끝이죠, 끝에 있는 저 도어 열림 저 버튼을 누른다든가 아니면은 차키를 찾아서 차키를 가지고 열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은 지금 설명드리는 시스템은 차키를 찾지 않고 내가 실내에서 언제든지 도어를 열고 닫고 창문을 열고 닫고 썬루프를 쓰고 트렁크를 열고 닫고 문을 잠그고 이런 게 다 차량 키를 찾지 않아도 실내에서 내가 그냥 지정된 버튼만 누르면 되게끔 했어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동안에 여기 버튼 꺼졌어요. 이 불이 꺼지면 창문이 작동이 안 돼요. 창문 작동 안 되고 썬루프 작동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렇게 꺼지게 돼요. 꺼지게 되고 다시 얘를 누르면
버튼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고 창문도 작동할 수 있게 되고 선루프도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은 불이 들어와 있으면은 무시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창문 선루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옆에서 바로 이어가는 건데 슬라이딩 도어. 아까 말이 좀 샜죠. 저 앞에까지 가서 문을 열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상황인데 이 옆에 버튼 바로 있어요. 그래서 버튼 누르시면 문 바로 열고 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누르면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닫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 버튼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도 동일하게 있으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오른쪽 문이 열고 닫히는 게 됩니다. 자, 요거는 단순하게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기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게 기능이 또 여기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운행 중일 때는 안전사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운행 중에 얘를 아무리 눌러도 차 기능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운행 중일 때 차를 시동 걸거나 운행 중일 때는 차를 문을 열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만 작동이 되는 거고, 무시동일 때 차량을 시동을 꺼놨을 때 내가 실내에서 있을 때는 언제든지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져요. 예, 설명이 참 많죠. 이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신 분들은 내 차를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해드렸고, 자, 이쪽에 뒤에는 하나가 또 생겼어요. 요거는 문을 잠그는 스위치예요. 차 실내에서 내가 누워있는데 또 차 키를 찾아서 문을 잠궈야 되잖아요. 아니면 저 앞에 1열까지 넘어가 가지고 문 잠금 버튼을 누르거나. 근데 요것도 편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도 좀 실행한 부분이기도 한데, 얘를 누르면 문이 잠겨요. 그러니까 저 앞에 레버 있거든요. 보이실라나? 자, 여기에 누르면 이렇게 잠깁니다. 그러면은 바깥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안 열려요, 이게. 바깥에서는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손으로 아무리 해도 열 수가 없고, 실내에서 이제 문을 잠갔어요. 그래서 그러고 일어났어. 나가야 돼. 근데 열쇠는 남편 주머니에 있네요. 그럼 남편 주머니 뒤적뒤적해서 차키를 찾아서 또 열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실내에서는 내가 나가고 싶은 문, 뭐 슬라이딩 도어 오른쪽, 슬라이딩 도어 왼쪽, 아니면 실내 트렁크 뒤쪽 뭐 열면은 자동으로 락이 풀리면서 열려요. 바깥에서는 안 되지만 실내에서는 되는 거죠. 어차피 실내에 있어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락이 풀리고 열리는 기능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세세하게 하나씩 다 설명드리다 보면은 뭐 1시간도 2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 시트 오른쪽도 했고 왼쪽도 했어요. 그래서 왼쪽도 잠겨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풀리면서 열려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편해 하시는 것 같아요. 고객님도 굉장히 편해 하시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번에는 실내 트렁크 버튼, 앞전에 트렁크 버튼도 활용하면서 했는데, 이 트렁크 버튼이 누르면 닫힙니다. 이렇게. 근데 누르면 중간에 멈춰요. 자, 얘도 누르면 열립니다. 자, 요게 원래 앞전에 잘 안 됐었고 요게 좀 저기였는데, 일반 버튼들이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많이들 해요. 일반 샵에서도 하고 저희 같은 샵에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업체에서 하는데, 이 버튼도 문을 잠근 상태에서는 안 먹어요. 다른 것도. 근데 저희는 이게 문을 잠근 상태에서 아까 슬라이딩 도어처럼 문을 열 수 있게 그렇게 할 건데, 뒤에서 이제 문을 잠그면 뒤에서도 한번 레버를 한번 자, 이렇게 잠그면, 자, 뒤에서 차에서 잠갔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안에서 눌러도 작동을 안 하던 게 그동안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문을 잠궈도 얘는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락이 풀리고 문이 도어가 열립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트렁크 슬라이딩 도어 어느 도어를 가더라도 문을 열고 잠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가고 들어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무시동 시스템은 고객님들이 정말 편의성, 그리고 정말 고객님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고, 이 상태에서도 이제 계속 차츰차츰 업그레이드가 계속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할 건데, 이 상황에서 이제 더 할 거는 뭐 차후에 좀 새롭게 나오면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고객님께 또 새롭게 이제 좀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부분인데,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요번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설명 앞으로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렸는데, 저 요번에는 또 새롭게 고객님께 이제 적용된 차량 방전 방지 시스템, ADS라고도 좀 해요. 저희가 이제 명칭을 좀 정하고는 있는데, 차량 방전 방지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차량 방전 연장 시스템,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방전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전기는 정해져 있는데, 뭐 물병에 물은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 물 다 마시면은 뭐 물이 없는 것처럼, 전기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전기를 다 써버리면 당연히 차량은 방전을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유독 방전이 많이 된다고 요즘에 이슈가 많이 많죠. 근데 하이브리드의 시동 배터리는 용량이 굉장히 적어요.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작은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이 작은 배터리를 활용을 해서 이제 시동을 걸어주고 하는 건데,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있다고 해서 시동 배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12V 시스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차량은 이런 시동 배터리가 있어요. 12V 배터리가 있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가솔린, 디젤 차량 모든 차량에 이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저희 쪽에서 이제 전기 설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 왼쪽 벽에다가 저희가 많이 하죠. 이쪽에 280A라는 굉장히 큰 용량의 배터리를 해요. 하는데 매일 차박을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뭐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이쪽에는 전기는 나는 큰 배터리를 해놔서 굉장히 좋은데, 차량의 배터리가 방전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 의해서 조금 더 연장하고 이렇게 좀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구축을 하다 보니, 시동을 껐을 때 뒤에 있는 배터리를 갖다가 앞쪽으로 보충을 해주는 시스템을 찾았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배터리를 보충을 해서 앞에 배터리는 항상 컨디션이 좋게 유지를 하는 그 유지 시스템, 컨디션 유지 시스템을 조금 더 만들어 본 거고, 그리고 이게 항상 연결되어 있다 보면은 나는 또 원치 않게 뒤쪽에 있는 배터리를 앞쪽에다가 보내는 그런 상황이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시동을 걸면 얘는 충전, 앞에도 충전으로밖에 사용이 안 돼요. 연동돼서 뭐 이렇게 된다 보다는 따로따로 충전이 돼요. 자동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시동을 끄게 되면 얘가 뒤에 있는 배터리가 앞에 배터리를 컨디션을 좀 좋게 계속 유지를 해줘요. 그래서 보충을 해주죠. 근데 이런 시스템을 나는 끄고 싶거나 켜고 싶거나, 이거는 소비자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만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운전석에 버튼을 하나 또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즘은 이쪽에서 이제 봤을 때 이 커버에다가 저희도 많이 했었는데 약간 좀 지저분함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웬만하면 좀 안 보이게 옮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버튼을 누르면 차량이 시동이 꺼져 있어도 버튼은 뭐 눌러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눌러 있으면 쟤는 항상 불이 들어오지만 전기 소모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눌러 놓고 나는 평소에 쓴다 그러면 시동을 껐을 때는 뒤에 있는 배터리가 앞에 배터리를 항상 배터리를 용량을 맞춰줘요. 볼트에 의해서 계속 맞춰주게끔 진행을 해서 컨디션이 계속 좋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고요. 놀러 가서 요거를 이제 눌러놓은 상태로 한다 그러면은 차량의 뭐 방전 지연도 가능하죠. 굉장히 뒤에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단점은 뒤에가 280A지만 280A를 뭐 이렇게 딱 차단하고 쓰게 되면 100% 쓸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쓸 수 있겠죠. 280A에 대한 용량을 많이 쓸 수 있는데, 일부분 이렇게 보충을 해서 저희 이제 보충을 해주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나는 280을 다 쓰지는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평소에 필드에 설치하고 나가 보셔서 사용하다 보면은, 저도 나가서 사용하면은 약 한 많이 쓰면 30%가 남고요. 정말 적게 쓰면은 한 70%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용량은 맞아요. 근데 전기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그 용량을 가져다가 이틀, 3일, 4일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얼마만큼 며칠을 쓴다 뭐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고객님이 인덕션 꽂아 놓으면 그냥 몇 시간 만에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장된 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자, 이런 버튼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앞뒤가 연동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시동을 걸었어요. 시동을 걸면 앞뒤 연결되어 있던 게 분리가 딱 됩니다. 완벽하게 차단이 돼요. 불은 들어와 있는데 자동적으로 차단이 되고, 그리고 뒤쪽은 뒤쪽 충전으로 바로 이어지고요. 앞쪽은 앞쪽 배터리가 차가 충전을 하죠. 그렇게 해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켜놓는다고 하는 거는 내가 시동을 꼈을 때 배터리가 뒤에 배터리가 앞에 배터리를 컨디션을 계속 좋게 좀 유지를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 버튼을 시동이 켠 상태에서 한번 꺼볼게요. 꺼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버튼을 껐어요. 끄면 그냥 똑같아요. 그냥 일반 뒤에 배터리 따로 앞에 배터리 따로 있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꺼진 상태에서 시동을 끄게 되면 뒤에 있는 배터리가 앞에 배터리를 보충해 주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방전 지연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명칭을 조금 더 정리를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도 인산철을 하고 뒤에도 하면 좋겠지만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아끼면서 이런 시스템을 가져갈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유지를 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ADS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명칭들이 저희 쪽에 이제 직원들이 많은 의견을 지금 주고는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명칭이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누구 하나 뭐 노력 안 하고 한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뭐 아이디어도 내고 그리고 시스템 회의도 하고 이래서 지금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소에는 그냥 켜놓으시면은 차량이 방전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 거의도 아니고 뭐 한 30일 그냥 냅둬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성한다는 게 굉장히 조금 어렵기도 하고 안전성도 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걸렸고 지금 바로 이렇게 된다고 이게 된 게 아니에요. 저희도 테스트도 했고 제 차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제 차는 디젤인데 디젤 차에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가솔린 차에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다 진행을 마쳤고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도 문제없이 안전하게 오래 그리고 고객님들의 걱정이 있던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스템도 고객님 오신 길에 설치를 하셔서 오늘 작업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주 멀리서 오셨어요. 전주에서 오신 우리 고객님 작업이 다 끝났고요. 차후에 이제 고객님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근데 저희도 발전을 하잖아요. 발전을 하다 보면 우리 고객님이 필요한 게 생기시면 그때 오시면 추가로 업그레이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내 차를 항상 좋은 시스템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주에서 오신 고객님 차량 모두 다 끝났습니다.